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다음 주 오늘은 지방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이 시간쯤이면요. 아마도 전국 투표소에 유권자분들의 발길이 이어질 텐데요. 어제도요.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들 그리고 정당들의 안간힘이 대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어제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발표 내용을 크게 싣고 있습니다. 삼성 360조, 현대차 63조, 국내 투자 쏟아진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어제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롯데 37조, 하나 20조 투자 계획, 그리고 SK, LG 그룹도 곧 계획을 밝힐 듯하다. 이렇게 전망돼 있고요. 일자리 확대에 긍정 신호, 아무래도 투자가 있게 되면요. 일할 자리.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와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곳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 구역이에요. 이게 영공은 아니지만 각 나라들이 뭔가 필요에 따라서 요 하늘 공간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대국에게 통보를 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요 그런 통보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최근에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일본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중국을 포위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걸 의식했을까요? 이렇게 폭격기를 띄운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바이든 순방 마지막 날 중국, 러시아, 한일 방공식별구역 침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6대 함께 침범했는데요. 중국 호위함 2척은 동해상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란 듯 일부러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까지 슈퍼 법무부 우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인용한 목소리까지 담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통령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법무부로 갔다는 거죠. 검사 등 20명 정도의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그러자 법조계는 이게 수사정보 활용 가능성 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자, 지방선거 D-7 여야 총력전 어제 상황 묘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요. 앞으로 지방 권력 4년 무한 책임론,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정균형론입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역시 힘을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의미까지 잡아주시기 위해 네 분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쪽에 앉아 계십니다. 복기왕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진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정은혜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침에 매일경제 이슈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들려왔던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입니다. 그리고 뭔가 또 쌓아 올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북한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오늘 새벽에 발사했습니다. 6시 조금 넘긴 시간에요. 잇따라 3발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고요. 올 들어서 따져보면 17번째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쏘아 올린 것 중에는요. 중단거리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분석 중인 겁니다. 지금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방한하기 전에 북한이 뭔가 도발할 수 있다? 아니면 방한 기간에 할 수 있다? 그 이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 나왔는데요.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뭔가 3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쏜 위치는요. 지금 일단 평양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군 당국이 밝혔죠.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이다. 그리고요. 오늘 대통령실이요.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곧 개최. 지금 예정 시간이 7시 30분이니까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분석 그리고 논의, 뭔가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밖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쩌자는 건지입니다. 어쩌자는 건지. 통상 이런 표현 쓸 때는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같은 대상인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사길래 이 키워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다간 완패할라. 다급한 민주당 지방선거 관련입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많은 곳에서 열세다.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내로남불 5명을 벗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 있죠?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소를 했어요. 그 옆에 작은 제목으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맹목적인 팬덤 정당을 바꾸겠다. 이런 각오를 밝혀요. 그리고 이와 함께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기자회견합니다. 협치 모델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호소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성문이고요. 박지원, 김동연 두 인물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신진 영입 인물이죠. 그래서 영입파 앞세워 반성문을 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이 이래요. 자, 그럼요. 두 인물의 호소 들어보시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백 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주십시오. 종자가 될 곡식은 남겨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회초리를 들고 꾸짖을 지언정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씨를 말리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씨를 말린다는 표현 이게 굉장히 험악한 분야에서 통상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해주시지 말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화면 보셨을 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좀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위원장입니다. 다른 한 분이 더 계시죠. 그런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한 명만 나온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대리사과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의 입장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2명인데 공동인데
한 명은 읍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다른 위원장은 그 읍소한 내용 중에 다른 내용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거는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조금 어리둥절해지죠? 자, 그럼요. 어제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읍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예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한 예의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애초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586 같은 그 지금 주류 세력의 차기 표준 불출마라든지 이런 좀 진정한 뭔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를 오늘 내일 중에 더 거쳐서 금주 중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 세대의 그런 이제 용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당이 이제 더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기득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민주당이 정말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른바 86그룹의 용태 질문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죠. 그리고 조만간 뭔가 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논의된 적 없다. 단칼에 잘랐습니다. 없다 그런 거. 아직 논의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의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 자, 다음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어제 박지원 위원장의 주요 내용은 읍소와 사과입니다. 그런데요. 김용민 의원,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이미 한 약속. 그러니까 뭐 한참 전에 대선 때 또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그때는 굉장히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약속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상기시킨 것 같습니다. 자, 복귀왕 전 비서실장님. 조만간 무슨 개혁, 특히 386 용태와 관련된 개혁안을 내놓겠다 하는 게 박지원 위원장의 입장이었는데 윤호중 위원장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이게 뭐 지방선거 이런 거 아니다. 과거 약속 같은 거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네. 선거 앞두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어쩌자는 건지 그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청년 박지원 위원장의 순수성과 열정, 민주당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 지방정부에 대한 걱정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청년의 생각과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조직의 현재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표현은 달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청년의 열정과 순수함은 듬뿍 담겨 있으나 현재 선거를 일주일 목전에 앞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정무적 판단과 고려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86 용퇴라든지 조직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선거 일주일 앞두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선거 좀 전에 짧은 기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예. 이때 어떻게 조직을 정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의 부족으로 나온 정무적 어떤 약한 부분을 드러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청년의 저 마음, 예. 저 순수한 열정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데 생각을 가지고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굉장히 대해서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워낙에 중요한 예. 이야기고 시기적으로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은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딱히 논의된 바가 없었다. 개인의 생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반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입니다. 청년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우리가 영입을 해왔으면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댑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예.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한 이런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당내 최고위원까지 했던 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예.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를 약화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사실 지방선거 앞도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근데 공동 비상대책위원 두 분이
원래 나오시는 게 보통 아닐까요? 근데 한 분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함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리고 이 발언이 설령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 모두 발언으로 나왔어도 논란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을 예. 단독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이미 언론에도 다 알리고 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된 의견이다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수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조금 더 우리 박지원 위원장이 정무적 예.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팬덤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민주당에 사실 극성파가 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도 극성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방한했을 때 그 경례를 한 것을 두고 그죠, 논란이 됐잖아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극성 지지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극단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비판하면서 정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 먼저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예. 적절한데 마치 민주당만이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예. 오해를 줄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표가 그런 표현을 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됨이 예.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은혜 전 의원께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뭔가 발표하고 호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당내 반응은 뭐랄까요? 뜨뜻미지근한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 아닌데요라는 약간 분위기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당내 비토입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박지원 위원장이 이른바 이 민주당에서 많이 쓰죠. 개딸, 뭐 개혁의 딸, 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어떤 비난 목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이 상황의 연장선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마도 기성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났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벗어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원분들이나 뭐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더불어민주당의 건강한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토론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사과를 예.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예.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들을 살펴보면요. 미래를 준비하겠다. 뭐 청년들을 더욱더 예. 육성하겠다. 그리고 뭐 우리의 잘못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렸고요.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늘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항상 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발표했다는 예.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혼자 본인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당장 우리가 그 화면에 예.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당의 어떤 다른 중진들이나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과의 소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비춰져야지만이 지금 선거 때 더 예. 중요하게 국민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성을 하고 변화할 수 예. 있겠다, 쇄신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도 예. 지금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세 현장에서 같이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1차원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왜 반성 안 하냐, 왜 쇄신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박지원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에 영입이 되신 분이고 그렇죠. 그 전에 우리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예. 우리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의 책임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민주당을 봤을 때 지금이 사과해야 할 시기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유세를 다니면서 정말 떼약볕에 유세 활동을 하시면서 한 명의 더 유권자라도 예. 만나려고 하시는 선거운동 분들이나 또 후보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아마도 지금은 조금 더 결집하고 뭉치고 좀 지지 호소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기사가요. 큰 제목에 굳이 대리사과라고 한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영입이 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선거 결과, 과거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대리사과라는 표현 썼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딱 그 부분을 꼬집었군요. 여기 보면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다 숨었다. 어디 가셨냐? 이렇게 또
이 여당의 반응이 나온 거죠. 일단 어제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만평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상황을 그리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보들 지지율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컷인데 첫 번째 그림은 이래요. 추락 지지율 6일 국도변 이렇게 써 있어요. 6일 지방선거를 묘사한 건데 뭐가 차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바닥에 왔어. 지금 바닥에 왔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 있는 차인데 떨어져서 조금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차에 타신 분이 이런 반응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바닥 친 것 같다. 바닥 친 것 같다.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좀 크게 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뭐가 낭떠러지가. 이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바닥을 친 건 맞는데 기우뚱하면서 더 떨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만평은 이렇게 좀 시각을 좀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만평의 시각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바닥까지 온 거다.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논란의 대상, 이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좀 김용태 최고위원. 남의 당 얘기입니다. 경쟁정당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망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망해가는 것 같다고요, 지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왜 망해가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한 지금 혹평을 하셨어요, 지금요. 예. 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문을 보고 저는 잘 봤는데 도대체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민들께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성문을 쓰고 할 때는 왜 무엇이 잘못했는지가 나와야 how to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구성원들끼리 컨센서스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합의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발언을 사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과거에 검수 완박을 처리할 때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민주적인 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정말 망한다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민주당 그냥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만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과가 과연 국민들께 진정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어제까지 포함해서 3차례 사과를 했거든요.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4.7 재보선 앞두고도 그 당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셨고요. 대선 전에도 송영길 당대표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선거만 앞두고 반성만 하는 민주당의 지도부를 보고 과연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의 진정성 알아주실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586 용태론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뭐 그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비쳤는데 저는 글쎄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경고를 하고 지적을 드렸는데 586이 용태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86이 용태를 해봐야 민주당에는 586 앵무새를 자처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죠. 이분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반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반성을 하고 혁신을 할 때는 단순히 때를 밀어서는 안 되고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혹평을 지금 해주셨어요. 이따가 제가 복귀왕 전 실장님 그다음에 정의원 두 분께 한 1분씩 딱 뭐 반박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일단 그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최인정 변호사 질문 드릴게요. 일단 기사가 더 있습니다. 이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가운데요. 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 제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는 게 이제 관행이니까 그거대로 뽑았는데 김진표 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정해진 거죠. 이건 본회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요식행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당선이 뽑히고 나서 이런 얘기를 꺼내요. 내 몸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근데 원래 국회의장은 무소속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시면 당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이 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기 이제 과거 국회의장이 되셨던 분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어제 이런 지적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김진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릅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보여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또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기 전까지는 선당후사, 당위수사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공식 발언이었고 그 발언을 갖고 약간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추가 질문했는데 그때는 약간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신인정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민주당의 피의 핵심은 뭐죠? 김대중 정신, DJ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지금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도록 했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신입니다. 그 핵심 정신이 뭐죠? 선당후사가 아닌 선공후사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당의 당적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그 중립적인 그 입법부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의장이 선출되면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겠다. 물론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한계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색이 옅고 경제 수장으로서의 그렇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약간 강하죠. 그런 의미나 그런 평가를 받으신 그렇습니다. 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에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 의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그 중심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분인데 지금 본인이 이제 차기 국회의장을 하면서 그와 같은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것을 넘어서 과연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대한민국 그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물론 없는데요. 국회의장이 되시고 난 뒤에는 뭐 중립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질문을 받고 강조하긴 했는데 그에 앞서 일성이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그 국회 선진화법 이 이른바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규정도 지금 그 김진표 의원이 2012년 그 민주당의 원내 대표일 때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예. 소수파 보호를 위해서 규정을 뒀던 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 그 검수완박 국면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해서 연장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는데 꼼수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받겠지만 과연 이렇게 가지고 성공적인 국회의장이 되겠습니까? 다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잘 보시면은 예. 당적을 졸업한 날까지 선당후사. 뭐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적을 졸업하는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그때는 정말 선당후사가 아닌 선공후사 하겠다는 거 좀 믿어보겠습니다. 오규영 전 실장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예. 이제는 이제 국회를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또 협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운영을 잘해야 된다. 예. 어느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들의 또 걱정의 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중심으로 한 폭주가 우려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구성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이 되지만 예.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4.19에서부터 예. 5.18,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지난번 촛불 혁명까지도 예. 결국은 이것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건전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놓은 성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운영 과정에서 보면 예. 차후에 국회의장은 사실상 욕바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든 야당 원내대표든 그렇죠. 당내 강경파의 어떤 그 힘에 밀려서 예. 협상을 할 때 사실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의장을 핑계 삼아라. 라고 하면서 의장이 통상 중재안을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협의 과정에서 예. 의장에게 그 탓을 돌리고 공은 원내대표가 갖고 가십시오라는 것들이 통상적인 것이라 앞으로 운영은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경선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과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그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표현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은혜 전 의원께는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 모습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김용태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또 우리에겐 또 아픈 지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이제 과거 선거의 실패를 두고 이제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예. 어떤 그런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저도 좀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사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과거 선거를 돌아보면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서는 항상 사과를 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예. 과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국민 앞에 뭐 일렬로 서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든지 예. 사과의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뭐 108배나 뭐 삼보일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곤 했죠. 예. 그것이 뭐 진정성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것, 지난 대선에서 대선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과와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그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특히 이번은 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인데 각 지역에 너무나 좋은 세부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주당 후보 뽑으면 이 지역이 조금 더 좋아질 것 예.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공약들이 많은데요. 이런 비전을 조금 제시하고 공약을 더 알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민주당 내부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무조건 사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면 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반성을 해야 예.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거를 민주당 내에서 예.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함께하는 분이라면 그런 고민이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가 이제 민주당 관련 이슈다 보니까 지금 이 복귀왕 전 실장께서 계속 발언기 요청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30초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대선 패배하고 이 정도 버티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 예.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탄핵 이후에 다시 부활한 국민의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애정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좋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지금요. 그 말을 듣는 국민의힘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상황이 한 5년 전과는 좀 위치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좀 많은 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요.